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살다 보면 직업적인 부침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래 저는 대학 때 우연찮게 취득한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종에서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재정 컨설턴트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그런데 손해사정사로 활동했던 기간보다 재정 컨설턴트로 일했던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돌이켜보면 왜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는 참 투자의 기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또는 약간 어머니의 그 유전인자를 물려받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규제, 제 어머니의 7가지 재테크 원칙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깨너머로 보고 또 흘리듯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 어머니는 참 투자의 고수였습니다. 자, 투자의 기재, 제가 이름 붙이기를 어머니의 7가지 재테크 원칙,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어깨너머로 보고 또 흘리듯 들었던 이야기, 제 어머니의 7가지 재테크 원칙. 그 첫 번째는요, 어머니는 투자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장 안정적인 재테크는 저축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많겠지만 은행 이자가 그 당시 10%가 훌쩍 넘었고요. 사채는 그냥 기본적으로 최저 30% 이상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은행 저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면 기대했던 수익률은 몇 %였을까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최소 2배, 즉 100%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투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험이라는 거죠. 어머니는 정말 투자란 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원칙 두 번째는요, 정말 어머니는 여윳돈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간혹 이제 아버지는 조금 소심하셨는데 아버지랑 이런저런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간혹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잘못돼도 되잖아요. 즉 잘못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윳돈, 여유자금이죠. 어머니는 저축과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윳돈의 정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여윳돈. 제가 간혹 이제 전화 오시는 분, 또 상담하시는 분께 이런 말을 여쭤보죠. 이 돈 없어도 되는 돈입니까? 또 지금 은퇴 이후에 최저한 생활비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돈 정말 여유 있는 돈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바로 그 질문은 제 어머니께 배웠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여윳돈이라는 거죠. 투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여윳돈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본질은 위험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요, 분산 투자의 정석이 곧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통영, 제 고향은 통영인데 통영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통영 이 주변에 도서, 즉 섬지방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올라오는 많은 분들이 농부나 어부였는데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각종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펀드가 있었습니까? 어떤 금융 상품이 있었습니까? 저희 가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자 살 돈이 없다. 씨 살 돈이 없다. 또 어부 같은 경우에는
고깃배, 고기 잡는 배를 고쳐야 하는데 수리비가 없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또 그냥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필요한 만큼 돈을 들였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이게 열거해 드린 것처럼 참 다양한 분산 투자를 결과적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 어머니는 안정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가게가 있어야, 즉 내 가게가 있어야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다. 또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오를 거라고 집을 산다, 가게를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은 안정이죠. 내 가게가 있어야 내 마음대로 장사한다. 아마 지금 다른 건물에 임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 말은 정말 크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또 내 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말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 이제 안정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부동산 재테크도 성공했습니다. 구입했던 가게 또 샀던 집이 적지 않게 올랐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투자가 되었는데 바로 그냥 부동산에 대한 생각, 돈을 벌기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참 과감한 레버리지, 즉 대출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집이나 가게를 장만할 때는 내 돈만 가지고 부족했죠.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은행 대출 금리가 지금의 사채 수준이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은행 문턱이 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돈만 생기면 은행으로 가서 저축을 하면서 은행원들하고 또 은행 관계자들하고 계속 이제 눈동장을 찡어뜨렸습니다. 뭐 그런 인연 등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기는 어렵지 않았는데 다만 어떻게 갚을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사채금리 수준의 은행 대출 금리였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참 레버리지의 정석을 어머니께로부터 배웠습니다. 뭐냐 하면 철저하게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얼마를 빌리면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를 항상 아버지하고 의논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이제 뭐 갭 투자 이런 분들 보면 대출을 이렇게 해서 집은 사는데 철저한 상환 계획은 없이 어찌 되겠지, 오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막연한 기대 심리였죠. 이 같은 이제 막연한 기대 심리로 큰 대출을 받으면 이것은 정말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큰 자산을 구입할 때는 철저한 상환 계획, 그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그것이 곧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정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재테크 원칙은요. 인서울입니다. 사람이 많이 끌어야 장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큰 데서 살아야 큰 사람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 이제 고향은 통영인데 사실은 원적은 거제도였죠. 거제도, 그 당시 거제도에서 통영, 지금은 시지만 그때는 업이었는데 그 당시 거제도 촌 동네에서 통영 읍내는 지금 따지고 보면 서울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제도에서 통영읍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많이 꺼려 했고 어머니는 좀 과감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고집으로 지금의 서울에 해당하는 인서울, 즉 통영으로 옮겨와서 이사를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머니께서는 통영보다 더 큰 도시로 가길 원했지만 사실 이제 그 당시 저희 이제 집안 형편 등등을 제가 효자짓을 거죠. 통영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 말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조선시대입니다.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뛰어난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자기 아들에게 기양살이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혹여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 근처에서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한양 심리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 이것을 이제 뭐 서울로 바꾸어 부르면 그렇죠. 반드시 서울 근처에서 살고 서울 밖 심리를 벗어나지 말라 이 이야기인데 이 말을 누가 했냐 하면요. 다산 정약용이 전남 해남에서 기항살이 중에 그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 어머니의 인서울 또 사람이 많이 끌어야 장사도 되고 큰 데서 살아야 큰 사람을 만난다 이 생각이나 조선시대 정약용 이 선생의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양의 심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자, 이런 심리들은 지금의 우리 서울 집값을 결정하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사람 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분산 투자 시살 돈이 없어요. 비료 값이 없어요. 배가 부서졌는데 수리비가 없어요. 잘 못 돼도 되는 절대 여윳돈을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따지지도 또 언제 줄 거냐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했는데요. 어떤 분은 성아하고 부르기도 했고 또 갑장, 또 형님, 동숭아, 누님 이렇게 참 많은 호칭이 달랐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또 배를 고쳐서 고기를 잡아야 하니까 이자도 담보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갚겠다는 말만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니 그것이 사람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떼이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떼인 사람의 목 이상으로 크게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정 컨설턴트입니다만 저의 경험에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가 바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는 그 말처럼 투자 중에 투자,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때때로 힘들더라도 또 조금 아쉽고 아깝더라도 먼저 사람에게 투자하고 내 이웃에게 조금 지갑을 열면 더 큰 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부끄럽지만 제 어머니의 재테크 원칙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보탬이 되었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에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좋은 분께 공유하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폴더스 친구 1:1 맺고 1: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